인생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우리가 잃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신에게서 거리를 두고 그 거리를 명명하려고 평생을 보냅니다. 융이 수년간의 임상 관찰에서 관찰한 공통적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정신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깨달을 때쯤이면 종종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 속에서 자신의 진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의해 지연된 사람 중 하나입니까? 지연된 인식의 조용한 붕괴 시간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 정신의 무능력은 융이 임상 기간 동안 자주 관찰한 가장 깊은 심리적 단절 중 하나였습니다. 지연된 인식은 조용한 붕괴와 같기 때문입니다. 소음도, 경고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종종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이 붕괴는 큰 재앙처럼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작은 누출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착한 아이, 성실한 학생, 잘 적응하는 어른, 믿음직한 배우자, 책임감 있는 부모.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러한 역할에 자신을 맞추게 되고 각 역할 속에서 점점 더 길을 잃습니다. 이러한 초기 상실은 사회가 우리에게 적응하고 문제없이 보이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주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영혼은 더 이상 이러한 조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면에 조용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정체성 해체는 처음에는 약간의 불안감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삶에서 무언가가 빠져 있지만 본인은 그것을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문득 멈춰서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자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종종 인지지연의 첫 번째 외침입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지지만 답을 찾으면 자신의 삶 전체가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시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정신의 어두운 방어 기제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러한 내면의 붕괴를 인지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일,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책임에 파묻힙니다. 일상의 번잡함은 그렇게 도피처가 됩니다. 하지만 도피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자라나는 그림자에 더욱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림자가 커짐에 따라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는지, 왜 같은 실망을 반복하는지, 왜 특정 단어가 불필요하게 자신을 상처 입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반복의 악순환은 사실의식의 지연으로 인해 무의식이 점차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의해 지배받으며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의식의 지연은 내적인 손상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패턴 전체를 뒤흔드는 심리적 악순환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이고 조직적이며 강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심각한 단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사회에서 종종 간과되고 심지어 본인조차도 끊임없이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다 보니 진정한 원인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침묵 속에서 붕괴가 시작됩니다. 내면의 영혼은 나는 여기 없어 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피로, 스트레스, 권태와 같은 무미건조한 말로 그것을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외감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작은 내면의 균열 때문에 갑자기 표면화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40살이 되어 거울을 보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떠올립니다. 이 단순한 질문은 사실 매우 뒤늦은 깨달음의 가장 가혹한 신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타인의 삶을 살아왔고 타인의 진실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영혼의 요구를 무시해왔습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늦게 자각할수록 무의식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림자는 커지고 반사는 더욱 강해지고 정체성의 붕괴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연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영혼이 더 이상 지연을 견딜 수 없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붕괴의 침묵은 때로는 가장 큰 경종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벗어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지연될 수는 있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삶에서 반복되는 순환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때로는 가장 큰 징조가 가장 조용한 순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칼 융이 인간 정신에 대해 발견한 가장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것 중 하나는 그림자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개념은 단순히 어두운 성향이나 억압된 분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인식되지 않은 잠재력, 미완성된 측면, 받아들여지지 않은 욕망, 억압된 재능, 해결되지 않은 고통, 그리고 자신의 진실에서 벗어나는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광대한 무의식의 전체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않는 한 자신에 대한 어떤 진실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의 속삭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측면들의 영향을 해석하지만 그것이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칠 때는 타인의 실수로 보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어떤 관계에서 경험하는 단절, 어떤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행동, 그리고 특정 환경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사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비롯됩니다. 융의 말을 빌리자면 무의식은 외부 세계에 반영되며 우리는 이러한 반영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자의 거울은 사람의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가장 잊힌 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가혹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피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림자에 맞서기보다는 무시하고 억압하고 은폐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더 많이 억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으며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융은 임상 연구에서 이를 가장 자주 접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실망을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종류의 관계를 삶에 끌어들이고 똑같은 갈등에 빠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똑같은 고통을 지속합니다. 내면의 패턴이 바뀌지 않는 한 외부 상황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삶에서 배경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표면을 관찰하는 동안 그림자는 당신의 결정, 선택, 기대, 그리고 두려움을 형성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외부에서 보는 것은 사실 자신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불필요하게 상처를 줍니다. 이러한 감정의 근원은 종종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특히 억압된 성격 특성에서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논쟁에도 폭발하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잉 반응은 그림자의 징후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다른 면모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면 불안해집니다. 또는 자신을 차분하고 조화로우며 관대하다고 꾸준히 묘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취약성을 억누르기 때문에 사소한 비판에도 강력한 방어 기제를 발달시킬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그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위대한 잠재력이기도 합니다. 융은 그림자 속에 사람의 진정한 강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억누르는 것은 약점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뛰어난 재능은 종종 무의식의 어두운 선반 속에서 잊혀집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수년간 자신의 잠재력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어떤 재능은 평생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그림자는 우리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재능까지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자신의 어둠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결점, 억압된 감정, 무시된 욕망, 그리고 숨겨진 고통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의 속삭임은 종종 작은 순간에 들립니다. 누군가의 당신을 괴롭히는 행동, 깊은 영향을 미치는 말, 설명할 수 없는 질투, 반복되는 관계의 악순환 속에서 이러한 속삭임은 사실 영혼의 도움을 구하는 외침입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개성화 과정의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림자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무의식의 패턴에 의해 지배되는데 사람들은 이를 나의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자의 거울에 처음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오랫동안 외부에 투영해 온 이미지가 내면의 진정한 본질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림자를 인식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행동의 기원, 반응의 이유, 그리고 선택의 기저에 있는 무의식적인 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 깊은 공감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그림자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의식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면 어둠이 아닌 온전함으로 인도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만 자신의 빛을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태어날 때 완전히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층층이 발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태를 갖추며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늦게 발견하는 주된 이유는 초기 단계에서 정신이 자신의 본질이 아닌 외부 세계의 기대를 참고하여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표정, 안면, 칭찬, 그리고 경고입니다. 따라서 삶의 초기 단계에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이 연약한 유년기에는 내면 세계는 고요하고 외부 세계는 시끄럽습니다. 가족 문화, 교육 시스템, 사회적 규범, 성공 기준, 도덕 기준, 이 모든 것이 아이의 마음속에 시작하는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 정체성은 외부 세계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종종 유익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정체성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것이 아닌 성격을 수년간 간직하고 심지어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면하고 자기 희생적이며 조화롭고 차분하고 강하고 책임감 있는 이러한 꼬리표는 때로는 보호막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자아를 가리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되어서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때까지 외부 세계가 부여한 역할은 일종의 심리적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이러한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융은 이 단계를 페르소나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페르소나 또는 가면은 외부 세계에 섞이기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정체성입니다. 이 페르소나는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그리고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면서 더욱 강화됩니다. 개인은 자신이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이 사실 일종의 진화적 방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사회에 적응하며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면의 자아가 늦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존재의 초기에는 의식이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생존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부 세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한 후에야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면 세계의 목소리는 외부 세계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조용합니다. 일상적인 책임, 직장 생활, 관계, 그리고 가족의 의무 속에서 이 목소리는 속삭임, 그 이상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속삭임을 듣지 못하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때때로 매우 가혹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왜 여기서 일하나요? 이 관계가 당신에게 영향을 주나요? 이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당신답게 만드는 것인가요? 이러한 질문을 듣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대본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문은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결함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의식의 지연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저항입니다. 융이 수년간 관찰한 공통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외부 세계가 정립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면 세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붕괴는 공허함, 탈진, 갑작스러운 외로움 또는 아무것도 예전만큼 의미 없어 보이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이것이 40년 동안의 위기의 근원입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정체성이 더 이상 영혼을 지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내면의 자아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아가 뒤늦게 나타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적 발달에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씨앗이 먼저 껍질을 벗고 싹을 틔우는 것처럼 사람은 내면의 세계가 성숙할 수 있도록 먼저 외부 세계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진화 과정의 위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페르소나 단계에 너무 오래 집착하면 내면의 자아의 부름을 듣는 것을 늦추게 됩니다. 이러한 지연이 길어질수록 무의식은 더욱 강해지고 그림자는 더 커지고 내면의 갈등은 더 심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중년은 인간 영혼의 아침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이 시기에 진정한 자각의 첫 빛이 밝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신을 인식하는데 더딘지에 대한 답은 사실 생물학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 모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밖으로 향하고 그 다음 안으로 향합니다. 먼저 사회로, 그 다음 자신의 영혼으로, 먼저 조화로, 그리고 통합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아로 향하는 여정이 늦게 시작되지만 결코 늦지 않은 이유입니다. 영혼은 적절한 순간에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더 이상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 중 하나는 붕괴된 의식이 인간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의식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패턴에도 사로잡히게 됩니다. 정신의 분열 상태는 가장 위험한 단계이며 외부 세계에 드러내는 모습이 내면의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통합되지 않으면 사람 내면의 어두운 에너지는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변합니다. 융의 말을 빌리자면 무의식이 간과되면 운명이 된다. 이 운명은 사실 외적인 운명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사람 자신의 내면적 혼란이 만들어내는 반복적인 순환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무의식이 끊임없이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고 끝나야 할 악순환에 매달리고 스스로 고갈되는 환경에 머물며 타인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본질을 질식시킵니다. 이러한 질식은 영혼의 점진적인 질식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삶의 모든 구조에 스며듭니다. 붕괴된 의식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지배하는 어둠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힘을 환경, 가족, 운명, 불운, 잘못된 사람들 등 외부 요인에 돌립니다. 하지만 뿌리는 내면에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위험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내면 세계에서 비롯됩니다. 내면의 통일성이 부족한 마음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분노조차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작은 비난 하나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이 촉발됩니다. 이는 무의식이 자극되기 때문입니다. 통합이 없다면 사람은 감정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자신의 반응이 아니라 그림자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제력 부족은 대인관계뿐 아니라 내면의 관계까지 망가뜨립니다. 사람은 자신에게서 소외되고 왜 불행한지, 왜 지쳐있는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지함은 영혼의 가장 큰 상처입니다. 통합되지 않은 의식은 또 한 사람의 잠재력을 앗아갑니다. 그림자와 의식 사이의 갈등이 마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에 창의력은 둔화되고 직관은 차단되고 지각은 흐릿해집니다. 이는 융의 임상 연구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지적이고 재능이 있고 교육 수준이 높더라도 내면의 통합성이 부족한 사람은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 진정한 잠재력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통합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무력화됩니다. 사람은 내면의 어둠과 빛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갇힌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 탈진, 무의미함,
동기 상실, 만성적인 불안,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단절감과 같은 신체적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융은 통합되지 않은 의식을 정신적 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면 무의식이 이러한 인식의 간극을 독살하기 때문입니다. 이 독은 관계를 파괴하고 개인 간의 경계를 허물고 신뢰를 약화시키고 건강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면 타인의 어둠을 적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내면의 과정에서 깊은 갈등을 야기합니다. 가장 위험한 측면은 통합되지 않은 의식이 때때로 겉보기에 긍정적인 행동 뒤에 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도움, 과도한 순응, 과도한 자기 희생처럼 겉보기에 좋은 행동조차도 때로는 그림자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종종 남에게 보이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구 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의 내면과 외면의 간극이 벌어질수록 의식은 길을 잃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주 작은 자극조차도 통제되지 않은 반응에서 통제되지 않은 결정으로 사람을 몰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위험이 시작됩니다. 통합 없이는 의식은 단지 반응할 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응하는 의식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통제력을 잃으면 의식적인 의지가 아니라 무의식의 복잡하고 파괴적인 메커니즘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융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은 또한 소명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온전함의 결핍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영적인 현실을 가리킵니다. 통합의 필요성은 영혼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 소명을 무시하면 위험은 커지고 그것을 알아차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통합되지 않은 의식의 위험은 파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문턱이기도 합니다. 이 문턱에 서서 내면의 어둠의 인도에 굴복하거나 그림자에 맞서 자신의 온전함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영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융 심리학에서 통합은 단순한 치유 과정이 아니라 인간 영혼이 자신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깊은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깨달음을 주며 때로는 마치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하는 듯한 매혹적인 명료함을 지닙니다. 통합은 오랫동안 피하고 억압하고 무시해온 자신의 모든 부분을 재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부 세계의 기대에 의해 형성된 페르소나가 사라지고 무의식의 어두운 선반 속에 숨겨져 있던 감정, 욕망, 두려움, 그리고 잠재력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각성입니다. 사람이 통합 과정에 들어서면 먼저 내면의 침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전환점의 침묵입니다. 마치 평생 침묵해온 목소리가 처음으로 말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 침묵을 알아차리지만 아직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면에는 움직임, 동요가 있습니다. 영혼은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수년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잊혔던 꿈들이 기억되고 억압되었던 욕망들이 미묘한 진동을 발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본질의 일부입니다. 통합은 이러한 부분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영적 중심은 자기 SLF입니다. 자기는 개인의 완전한 잠재력, 완전한 현실, 그리고 완전한 영적 온전함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은 사회가 형성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 남습니다. 통합은 자기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름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러한 출현은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때로는 상실의 순간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깨달음 속에서,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필요는 없어 라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영혼이 자신의 진실을 속삭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속삭임은 더욱 강해지고 명확해지며 얼마 후에는 부름으로 변합니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측면은 그림자와 의식의 첫 만남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을 억누르거나 감정을 부정하거나 내면의 어두운 구석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융이 말했듯이 어둠을 억누르는 것은 빛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인식하는 것이 빛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내면의 어둠이 빛을 가리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근원을 결정하는 요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에 도달하면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맥락을 얻게 됩니다. 왜 화가 나는지, 왜 상처받는지, 왜 같은 관계를 선택하는지, 왜 특정 환경에서 불안함을 느끼는지, 왜 특정 꿈을 미루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제 자신의 반응 뒤에 숨겨진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여짐의 상태는 통합의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자신의 내면 지도를 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놀라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안도감을 느끼며 마침내 깊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면의 평화의 원천은 외부 세계의 질서가 아니라 내면의 조화입니다. 통합 과정은 직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로 향할 때 직관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융은 직관을 영혼의 인도라고 정의했습니다. 직관은 의식이 그림자의 어둠을 지나 자아의 빛 속으로 들어갈 때 발생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에 따라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지혜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면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가장 세련된 형태의 통합입니다. 타인의 목소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부드러운 속삭임이 아니라 강력한 내면의 인도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 순응하지 않고 내면의 세계를 통해 방향을 찾습니다.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수년간 해왔던 직장을 그만두고, 때로는 끝내야 했던 관계를 끝내고, 때로는 수년간 미뤄왔던 꿈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겉으로는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합은 또한 엄청난 힘을 느끼게 하지만 이 힘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맑고 깊고 단호합니다. 융이 개별화된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사회적 관습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그림자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의 무게를 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진정한 자세는 영혼의 가장 순수한 상태입니다. 통합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마치 제가 인생에서 항상 있고 싶었던 곳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통합은 결과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일단 자신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은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용감한 발걸음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뒤늦게 발견하는 것은 처음에는 큰 상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융의 심리학적 틀 안에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영혼은 성숙하고 삶의 짐, 경험, 단절, 그리고 묵묵히 쌓여가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아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뒤늦은 깨달음은 실패가 아니라 영혼의 준비 상태를 알리는 탄생의 순간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는 것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문턱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문턱은 수년간 미뤄왔던 질문들의 축적을 통해, 어쩌면 반복되는 고통의 악순환을 통해, 어쩌면 어느 날 아침 솟아오르는 무의미한 고뇌를 통해, 어쩌면 상실, 위기 또는 잠시 멈춰서서 성찰하는 순간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문턱이 어떻게 도달하든 그 사람 내면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영혼은 이제 자신만의 길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뒤늦은 깨달음을 비극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인생 초기에 모든 것을 파악했다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은 내면의 각성의 시점이 개인마다 다르며 종종 중년에 발생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사람이 정신적, 감정적, 영적으로 가장 큰 변화 능력을 지닌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름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역할 할당에 따라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 성공적인 직원, 자기 희생적인 배우자, 책임감 있는 부모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수년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이러한 정체성들 중 어떤 것도 진정한 자아의 조용한 외침보다 더 강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사람은 깨닫습니다. 오랫동안 지니고 살아온 정체성의 대부분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깨달음은 겉보기처럼 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만지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종종 연약하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의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억압된 감정,
끝나지 않은 욕망, 피하고 싶은 두려움, 그림자에 묻힌 부분들, 이 모든 것이 쌓여가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주침은 영혼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신을 볼 때 먼저 흔들리고 그 다음 숨을 쉬게 됩니다. 더 이상 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면은 벗겨지고 목소리는 침묵하며 기대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진정한 자아는 개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 성숙은 세월의 흐름이 아니라 경험, 단절, 결단력, 그리고 내면의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는 무의식적인 순환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남은 인생을 살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람이 통합될 때 그는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내면 세계의 빛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직관이 강화되고 지각이 깊어지며 관계에 더욱 의식적으로 접근하고 삶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고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자신의 경계를 정합니다. 간단히 말해 처음으로 사람은 자신의 길잡이가 됩니다. 따라서 지각지연은 처벌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진화적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재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40세, 때로는 50세, 때로는 그보다 더 늦게 찾아오는 이러한 깨달음은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채웁니다. 융의 말처럼 인생은 진정으로 40세 이후에 시작된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부여한 역할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 영혼의 가장 큰 비극은 이 이야기를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늦은 발견은 끝이 아닙니다. 오랜 여정 끝에 찾아온 영혼의 가장 위대한 탄생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돌아올 때 모든 상실은 의미를 찾고 모든 고통은 맥락을 갖게 되며 모든 좌절은 상승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깊은 지식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은 영혼의 가장 순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상태에서 살기 시작할 때 삶은 더 이상 외부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내면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자신에게 도달하는 순간이며 영혼의 탄생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후원하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